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의자 업계의 선두주자로 나선 김선환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김선환 대표는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제조업에 뛰어들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한 중소기업으로까지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학원 선생님을 하다가 어떻게 제조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해요. 사명감이죠. 저희가 선생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물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많겠지만 두 번째 정도가 똑바로 앉아라. 예, 그거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르치는 입장에선 선생님들은 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골반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앉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학생들이 똑바로 앉기 싫어서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앉을 수 없는 걸 갖고 하라고 그러니까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번쩍 생겼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혹시 예. 학원 선생님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죠. 예, 그런데 뭐 학생 수가 적어서 돈을 못 벌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강남 대치동 바닥에서 20년간 버텼으니까. 20년요? 예. 20년. 과목은요? 처음에는 영어 하다가 수학을 했죠. 영어 수학. 예. 이야. 언제까지 하셨어요? 제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2007년까지 했었죠. 원래 고시 공부를 오래 했었거든요. 한 10년 고시 공부 하다가 잘 안 돼서. 갔는데 제 원래 갖고 있는 달란트하고 고시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어차피 골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리 고관절도 결국은 바로 상하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이렇게 받쳐주죠. 이렇게 받쳐주죠. 예. 이게 만약에 상하로 받쳐준다면 관절이 견뎌내지를 못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게 이제 한 7, 80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7, 80년?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골반이 이렇게 생긴 골반을 갖고 이렇게 평평한데 앉으라 그러면 똑바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의사 회사들이 다 만든 거 보면 이렇게 기우뚱 하는 걸 허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는 그것만 연구했지 이 좌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회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게끔 만들면 되겠다. 역시. 그게 아이디어였어요. 역시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제 입장에서는 돈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사명감이었어요. 와우. 그렇잖아요. 와우. 지금 아픈 사람들이 허리 아프면 다 허리 아파요. 허리 좋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좌식 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거의 서서 생활했지. 실제로 서 있으면 허리가 안 아파요. 이게 S라인이 딱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충격에 완충이 되게끔 하는데 허리가 S라인에서 펴지는 순간 충격을 못 견디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앞뒤로 어디든 튀어나가니까 뒤로 튀어나가서 신경을 건드리면 척추 탈출증이 되죠. 그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기본이 의자란 말이죠. 의자 중에서도 우리가 눌러 앉은 중력하고 관련 있는 이 좌면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했을 때, 내가 선생이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돈도 있고. 네, 돈도 좀 있죠. 그런데 돈 오래 안 가는데. 오래 안 가요? 그럴 거예요. 제조라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 됐으니까 이 부분만 딱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편안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사무용 만들었는데 자동차도 가능하죠. 비행기 미국 가면 완전 죽음이잖아요. 이야, 비행기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완전히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해서 밑에 열을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운동도 되잖아요. 통풍도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의자를 안 만들었지? 그래서 제조란 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첫째가 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금형도가 하는데. 금형 자체가 비싸잖아요, 일단. 금형 자체가. 근데 그거 100대 찍고 폐기 처분해서. 금형 만드는데 2억 중에서 거의 한 1억 이상이 금형 만드는데 안 들어갑니까?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거 100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아. 만들고 나니까 더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면도 제가 다 그랬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도면도 직접 그렸어요? 예, 직접 그렸죠. 수학 선생님이라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맨날 우리 도면 그려본 게 이제 중학교 기술 시간에 도면 나오잖아요. 뭔가 남다르시긴 하네요. 거의 천재에 좀 가까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 시간에 그려본 그 도면 실력으로 한 6개월 그리니까 잘 그려지더라고요. 6개월 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생각나면 이제 수학 선생님이 가서 풀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짬짬이 이제 생각해보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이렇게 하면 낫겠다.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엉덩이 모양대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유지될 수 있을까. 기울어졌는데 그게 이 바닥에 닿아버리면 딱딱하니까 안착감이 안 좋죠.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앉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 불편하지 않게끔 움직이면서 이제 이 골반 모양대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시간이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유레카처럼 찾아낸 게 지렛대 원리였어요. 그 아르키메데스도 그러지만 뭐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올린다 그래. 사람 몸을 지렛대 원리로 들어올렸죠. 공중에 띄웠다. 이제 그런 원리로 지렛대 원리로 지렛대 원리로 공중에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울어지는 게 엉덩이 모양대로 기울어져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이제 강도를 어떻게 하고 지렛대 이제 축과 축간 사이를 어떻게 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시험하면서 만들어 봤죠. 그러니까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조 기술이 없으니까 이 공장에 있고 뭐 해야 그게 빨리빨리 진척이 되는데 그 나무 공장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저녁에 수업이 있으니까 낮에 아침 먹고 일찍 나와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보통 이제 사장들은 돈 주면 직원들 보고 좀 만들어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은 과외일이잖아요. 자기 일 말고 덤으로 더 해야 되는 거니까 귀찮아하죠. 쉽게 말하면 정성이 안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뭐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고 또 끝나면 뭐 점심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사주고 어쨌든 직원들은 친하게 지내야 이제 이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시간이 한 3년 정도. 도면 그리는데 2년, 개발 3년. 한 토탈 한 5년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 나오긴 나왔는데 그 반응이 너무 냉담했죠. 이 의자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일단 그걸 갖고 이제 의자를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갔을 때 이 의자 내가 이렇게 해서 개발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당시 의자 제조하는 사람들은 뭐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있는 의자도 잘 팔리는데 왜 이렇게 돈 더 들여가지고 이런 의자를 개발했냐고 부품이 더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죠. 그게 몇 년 전인데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2, 3년 전. 그러고도 남네요, 그때는. 예. 기능성 의자 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오래 안 했어요. 그 기능성 의자는 그래도 뭐 등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은 좀 나와 있지만 이 밑은 없어요. 거의. 밑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잘 없고 우리가 하니까 중간에 짝퉁들이 조금 몇 개 나왔다가 그냥 다 사라지고 못 파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직 뭐 저도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제로 이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해가지고 인체가 이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맞다. 그렇게 써본 사람들은 또 너무 편하다 그러는데 일단 그 갭을 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기업가 정신이 좀 뭐랄까 대단하네요. 열정이 많으면 기업가 정신도 생기고 그 기업가 정신이 결국은 성공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공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유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 못하는데 앉아만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공부도 안 하면서 앉아있으면 내가 이 공부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하는 걸 제일 먼저 제가 가르쳐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공부는
이 실타래 풀듯이 하나만 딱 풀어주면 예. 그게 다 풀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요 실타래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예. 그걸 결국은 시골에서는 혼자 터득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그만큼 시간이 더뎌지는 거죠. 더뎌지죠.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 의사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의사 같으면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지. 똑바로 앉아라고만.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내서 출시를 하니까 냉랭했죠. 한 6개월 만에 현실을 깨우쳤죠. 아, 이게 사업이 그 주변 사람들이 왜 그래 말렸는지 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심리를 잃는 일이거든요. 예. 심리 잃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뭐 사업해봤다고 하면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또 하면 저는 뭐 선생님 가르쳤으니까 술도 잘 못하는데 또 뭐 못 먹는 이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2년 가까이 한 1년 반 그 정도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매출은 없고. 야, 그러면 개발 5년에 제품 출시해서 마케팅이지 마케팅 영업이 이제 1년 반, 그건 벌써 예. 6년 반이네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돈이 다 거들나겠는데 그 정도면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예. 어느 정도나 쏟아보세요? 한 10억? 아, 10억 더 쏟아. 20억? 예, 20억은 좀 안 되지만. 예, 와. 거의 그때 저 나름대로는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사명감, 이런 그 개발품들을 사업화 시킨다는 건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데 예. 결국은 그게 열정으로 이 승화가 돼서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은. 예. 예. 그런데-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돌파구는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 돼가지고 이제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 시점이 오더라고요. 매출 없으니까 뭐 당장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임대료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수학 선생을 하면서 일본 그 수학 문제지를 갖다가 번역해서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한 일본은 인구도 한 1억 2천 정도 되고 그럴 때 선생들 하는 얘기도 어떤 책이든지 일본은 쓰기만 하면 한 3천 권 정도는 팔린다. 이제 그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죠. 그 왜 그래 시장이 그만큼 다변화돼 있고 선진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 의자를 내가 한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접어도 뭐 이미 돈은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서 무작정 그때 통역하고 직원 하나 데리고 3명서 의자 5개 들고 5개. 의자 5개 안 실어주는 비행기? 비행기 안 실어주는 가서 통사정 해가지고 예. 그 저기 오버차지 조금 물고 의자 5개 해가지고 이제 갔죠. 처음 간 데가 일본 오카무라라는 그 아주 뭐 퍼실스 한 10배 정도 되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소개해준 분이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서 하니까 이제 연구소장. 지금 감동스러우신가 봐. 예. 지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지금. 예. 예. 옛날 생각이.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눈가에. 네. 그때 가니까 이제 연구소장, 뭐 이사급, 상무 예. 해가지고 한 10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 회의실에. 예. 근데 우리 이제 3명하고 일본 그 소개해주신 분, 우리가 이제 2분하고 5명 가서 하고. 가서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했죠. 내가 그 학생들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앉으면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의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힘이 가는 이 의자를 개발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한 데이터는 이거고 한번 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개발한 의자가 이 오카무라 의자 지금도 팔거든요. 한 반쯤 이렇게 들어놓는 자전거처럼 들어놓는 자전거가 좌면에 눌리는 하중을 뒤로 넘기기 위한 거거든요. 걔네들 또 여기가 이제 하중이 많이 가니까 이제 등으로 넘기려고 한 이렇게 45도 좀 기울여 놓은 의자, 책상도 이렇게 된. 지금도 일본 가면 그런 거 많이 파는데 그런 걸 개발해서 거기에 45도 기울여 가지고 좌면에 닿는 압력보다도 저희 좌면에 닿는 압력이 훨씬 좋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를 갖고 2개를 하니까 반분 나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저울 2개 놓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평평하게 앉는 게 아니라 대각선 이렇게 다리발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받쳐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야 정말로 당신 대단한 거
찾아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한 달 생산량이 몇 개냐고. 한 달 생산에. 자기네들은 발주하면 보통 5,000개씩 발주를 했는데. 예. 우리는 500개도. 그 아시아대표 뭐 생산해가지고 국내 팔지를 못했잖아요. 갑자기 대박이네, 대박. 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5,000개를 못 만들어내면 쪽박이 되는 거고, 예. 만들어내면 대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이제 개런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워런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만약에 불량이 생기면 컨테이너 다 돌려보낸다. 자기네들이 샘플 가정하고 이제 막상 제품을 받아가지고 이거랑 이제 같지 않았을 때는 전량 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 조건이. 와, 세다. 예. 진짜 세다. 지금 갑의 행포라는 게 아주 현실로 딱 와닿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그쵸. 안 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 이제 그때 이제 오카무라뿐만 아니라 뭐 아스쿨, 고쿠요, 일본에 이제 거의 비슷한 급들, 이제 메이저급들이죠. 사무용에서 우리 포시스, 리바트 그러듯이. 그런데 이제 몇 군데를 가봐도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국내에서 보통 보면 생산해가지고 십수년간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제품을 파는 그런 시장이지. 그 시장은 저희처럼 초보죠. 초보도 뭐 왕초보죠. 지금 공장도 그럴 때는 없을 때니까. OEM에서 그냥 나무 공장에 의뢰해서 생산을 그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가서 그거 뭐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결론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소개해준 분한테 솔직히 이제 까놓고 얘기했죠. 우리 이런 상태인데 그럴 때 OEM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우리 조그마한 공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00~300대밖에 생산을 못한다. 뭐 최대한 해도 정말 뭐 한 500~600대 정도 할 그 정도지 이걸 뭐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5,000대 만대는 못한다. 네, 네. 그리고 이 AS 나면 제가 제조 경험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뭐 실제로 국내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부러지고 해봐야 그게 제품이 안정화로 들어가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해도 나와도 한 1년은 불량이 생기는데 저희처럼 저희가 개발한 뭐 핵심은 핵심이고 또 저희가 부품 조달해서 끼우는 바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생산이 안 되니까 부품 업체들이 한 것으로 소싱해서 갖다 끼워야 되는데. 그렇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니까 통하던가요? 예. 역시 진정성이 최고야. 그러니까 예.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구 업자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 한 뭐 30년, 40년씩 가구를 판매한 그 조그만한 이제 업자들을 판매업자 업자들을 이제 소개해줬어. 이제 그 업자들은 이제 그 좀 뭐 부서지고 해도 부품만 공급해주면 그쵸, 자기네들이 다 수리하는. 예. 그리고 뭐 많이 파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뭐 한 200~300, 뭐 100대, 200대 이렇게 팔면 그건 뭐 수리하는 거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업자들을 소개해서 이제 그쪽 루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 동경에 하나, 오사카에 하나, 나고야에 하나 해서 일본 전국을 1, 2, 3대네. 1, 2, 3대 도시. 나고야 4대 도시구나. 해서 5개 도시, 규슈까지 지금 규슈까지. 지진난 규슈까지 해서 5개 이제 대리점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시작했죠. 그 몇 개씩 나갔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때 한 10컨테이너 이상씩 나갔죠. 그러니까 10컨테이너 같으면 한 200~300.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동경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렸으니까 저희도 이제 공장 시설도 좀 확충하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임대 공장 조그마한 창고 같은 거 하나 임대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2개 하고 3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직원도 늘리고 이제 설비도 좀 갖추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일본 매출이 쫙 늘어났나 보죠 계속. 예. 거의 뭐 국내 매출은 없었고 일본 매출로 거의 견뎠죠. 참 특이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이게 어차피 제조품들은 독일이 꿈이잖아요. 그쵸. 그 환상의 무대죠. 그렇죠. 야, 내가 저걸 한번 팔아보고 독일에다가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네. 이거 어차피 뭐 내질렀으니까. 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딱 보니까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운데쯤이 태국이더라고요. 네. 근데 좋다 그러면 태국에 가서 내가 진을 치고 있으면 쟤네들이 분명히 이제 휴가를 많이 나오니까 연락 올 거다 이제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바이어들은
자기네끼리는 이제 이렇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시장 개척하면 계속 각계전투 하거든요. 내가 가서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비용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하면 그다음 두 번째 갈 때는 그 정보 위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그럼 태국에 나갈 때는 이제 공장도 나갔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만? 예, 판매만. 판매 법인만 나갔고? 아니요, 그 대리점 체제로. 대리점 체제로? 예, 수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태국 바이어를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상담하면서 저기를 했죠. 언론에 노출시켜라. 태국 내에서 그게 뭐 광고를 하든 홈쇼핑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일단 홍보 저기 해라. 내가 일본보다는 그 대신 15% 내가 싸게 준다. 그렇게 해서 일본 그 태국 계약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파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보이는 거네, 그냥. 예,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도 연락 오고 영국, 뭐 독일, 뭐 그렇게 막 그쪽 스웨덴 우리 샘플은 많이 나가서 지금 테스트 하는데 여러 군데 있거든요. 지금 몇 개국이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한 15개국. 15개국. 예. 직접 다 개척하신 거네요? 다 예, 발로? 저희는. 그럼 국내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국내는 지금 인터넷 쪽하고 지금 정부 조달 쪽, 이제 정부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좀 작년부터 좀 활성화돼서. 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전체 매출은 우리가 한 30억. 와, 많이 하네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한번 이래 불이 붙으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없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불 붙이기까지가 진짜 힘든데, 이제 거의 불을 붙여놓은 상태네요. 지금 완전히. 이제, 예, 바닥,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년 좀 넘게 하니까 지금 이런 기회도 생겨서, 이제 10년 동안 버티니까 기회가 생겨. 전에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뭐 기회조차 방법이. 하여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케팅이 되고. 예, 또 그렇습니다. 큰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뭐 독일에 정말 우리 100만 원씩 팔리거든. 의자 하나에. 또 미국 쪽에서 그걸 사가지고 오프라 윈프리하고 같이 일하는 빌 캐조렉이라는 그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독일에서 한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의자죠. 그걸 사가지고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진짜 기분 좋겠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런 기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계속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셨죠?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장님인지를 아마 지금 보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열정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나의 성공은 또 하나의 성공, 또 하나의 성공들을 줄줄이 만들어내서 결국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